안녕하세요. 피부명리 통변술 비결.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시신도 있다. 그런데 시신이라면 피눈물을 흘리게 하지는 않을 텐데, 그런데 시신도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시신도 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점이다 그래요. 즉 다시 예를 들자면 을목이 간목을 만나 등락개갑을 하면 간목은 시신이 되기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간목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간목이 어떠한 간목이냐,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요. 자, 그럼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시자고요. 필자의 저서로서는 피부명리 중구편, 그래서 이 중구편은 초구편과 중구편을 아울러서 설명한 책이 피부명리 중구편에 해당하고, 그 다음 피부명리 고구편 상권과 하권인데, 이것은 자연법에 입각한 그 계절에 따른 월지에 따라서 이 천간이 변화해 나가는 그러한 부분을 상세히 설명을 드렸다 그래요. 그래서 피부명리 고구편 상권 하권이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피부명리 천간론 비결 책이 천간론에 대해서 간목일간이 만나는 간목부터 개수까지, 그리고 을목일간이 간목부터 개수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천간론이 만나는 글자와 좋고 나쁜 점을 설명을 드린 책이 천간론 비결이다 그래요. 그 다음 책이 피부명리 일주론 비결. 이것은 일주론은 육식간지 일주론에 해당되는데, 일주론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서 일주론의 좋고 나쁘고 장점 단점, 주의해야 할 점, 이러한 부분들을 일주론에 구성을 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책을 구입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약 1000여 편의 유튜브 동영상과 함께 책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공부하시기가 쉬울 것이다 그래요.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시신도 있다. 이모년 무신월 기해일주가 정묘시에 태어났는데 신금생 해수, 해수생 묘목. 그런데 묘목은 정화를 생하고 다시 무토를 생할 것이냐 기토를 생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 이 기토일간이 신월에 태어나서 신금해수 묘목이 적군의 세력이다. 즉 기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토는 오로지 오화와 정화, 무토가 시신이다. 그러면 반드시 시신이 되어야 할 정화, 나의 어머니, 그리고 무토는 월간에서 왔기 때문에 나의 오빠가 되는데 반드시 시신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주에서 오빠도 기신이 되고 어머니도 못 믿을 기신이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시신이기는 하면서도 시신 작용을 하지 않는 어머니이고, 무토도 시신 작용을 하는 오빠여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 무토 오빠는 아버지의 재물 임수 유산을 모두 다 자기 걸로 만들고, 그리고 어머니와 아들이 짜고서 당주를 왕따시키는 그러한 기계사주다. 그래서 내용 설명글을 들으시면 이해가 가실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외화내빈에 이러한 사주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사주를 구별할 줄 아는, 그래서 내 사주가 멀쩡하게 생겼다 해도 과연 진짜 멀쩡한 것인가 아니면 가짜로 멀쩡한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신월의 임수는 정기가 아닌 중기지만 신금의 정기인 경금투간이 없고 일지해수가 임수의禄군이 되어주니 이 사주는 정제격이라고 격국을 정해도 문제가 없겠다. 신월에서 투출한 임수이고 기해일주로 내 해수에서 임수가禄군을 하기 때문에 기토의 정제격이다. 그런데 이 기토와 임수 관계는, 즉 다시 얘기해서 이것에서 육친법을 알아야 사주가 이제 풀리게 된다 그래요. 그런데 기해일주에 임수는 아버지이다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의 육신인 임오로 왔기 때문에 오중정화가 어머니이다. 임수도 기토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정화도 기토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러한 상태이다. 오중의 기토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내 딸은 분명하지만 그런데도 껄끄럽다. 이 정화는 오로지 무토를 좋아하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되는데, 일지에서 투출한 천간이 시신이면 그보다 반가운 일은 없어 항상 예산밖에 행운이 따르고 해당 육친의 복록이 따른다. 그러므로 투출한 임수가 시신인지 기신인지 판단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신강신약의 판단이 우선되어야 희귀신을 찾게 되는데, 기토일간의 천간으로 아군은 무토 정화가 아군이고 지지로는 연주 오화가 아군에 해당한다. 지지 적분의 글자는 신금 해수 묘목이고 일지 해수에서 투출된 임수가 적분에 해당하므로 당주는 신약 명식이다. 그러므로 일지 해수는 기신이고 이 해수에서 투출된 임수 역시 기신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당주를 못마땅해 한다. 즉 다시 얘기해서 신월이고 신금생 해수, 해수생 묘목. 그래서 모든 사주의 기가 관으로 갔다. 그리고 기계 일주에서 해묘 합신을 했다. 묘중 을목은 나의 남편이다. 해중 간목은 기토와 합을 하는 이러한 관계인데, 그래서 이것은 언제까지나 죽을 때까지 정관 남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데, 묘목이 남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해묘합에 의해서 남편한테 그 재물이 이동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남편한테 내가 가진 모든 거 주고 줄 거 다 주고 그리고 배신당하는 형태가 바로 이러한 사주의 형태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주를 돈 주고 몸 주고 정 주고 그리고 배신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주다 그래요. 그래서 여자 사주에서는 자기 일지가 이 관성하고 합을 하면 안 된다 그래요. 항상 위험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거 줄 거 다 주고 지시되는 이 관성이 있게 되면 어떠한 사주든지 그러한 여명은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요. 원래는 편제가 아버지이지만 이 사주의 임수는 정제이지만 아버지이며 당주가 일생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하는데 아버지의 돈이 기신이 되었기 때문에 당주는 재물이 풍족한 삶이 되지 않을 것을 상징하는 사주이다. 그런데 이 사주가 참으로 묘한 사주로, 무토는 분명히 아군인데 적군으로 변하여 당주를 따돌리고 당주의 재물을 겁탈해가는 기신 겁재 무토가 형제이고 동료가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주가 항상 위험하게 되는데, 월간 무토는 신약사주, 기토 일간에게 매우 반가운 겁재로서 분명히 좋아야 하지만 무토는 자신이 앉은 자리 신금만을 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무토는 목적이 있게 된다. 무신으로 왔기 때문에 이 무토는 화기의 길을 설기를 해서
자기 일지 신금을 생하고 신금에서 임수가 투출했기 때문에 임수의 재물만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임수의 재물을 착취해가는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자기 것이라고 빼돌리는 이러한 무토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당주의 형제인 무토는 적군이 아닌 적군으로 자기의 재물을 위해서 당주를 이용하는 귀신 역할을 하는 변질된 무토이다. 그러므로 이 사주가 완전한 외하 내빈의 사주인데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한마디로 자신의 실속을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주이다. 즉 다시 또 얘기를 해서 이 무토는 신금을 생하고 신금은 해수를 생하고 이 해수는 묘목을 생해서 정묘로 왔고 어머니의 나타남이 정화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무토는 속셈이 있는 무토이다. 그리고 이 당주는 남편 그러니까 남의 편이기 때문에 남편이라고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정묘로 와서 결국에는 이 어머니를 생하고 돕는 그러한 남편의 입장이다. 또한 이 무토는 뱅글뱅글 돌아서 다시 정화가 투출해서 이 무토와 함께 간다. 그 이유는 신중경금이 묘중 을목과 암합을 하고 있어서 정이 묘목에게 모두 가는 상태이다. 이렇게 이 사주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요. 은밀간 신약 명식의 비겁은 많은 도움이 되는 관계여야 하지만 겁재 무토는 귀신작용으로 내 재물을 겁탈해가는 자이며 형제 동료의 덕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며 모든 육친들이 당주를 이용의 대상으로 삼는 인덕이 없는 외로운 사주에 해당이 된다. 특히 이 은밀간 기토는 겁재의 도움이 상당히 크게 되는데 사주가 어떠한 사주였느냐에 따라서 모두 다르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겁재이기 때문에 신약사주이기 때문에 겁재가 무조건 자기 편이 되어서 아군이 되어서 희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요. 또한 겁재가 귀신으로서 작용을 한다 해도 사주 구조에서 겁재가 돈을 벌어주는 겁재가 또한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만이 사주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시신이 아닌 시신도 있는 것이고 적군이 아닌 적군도 있는 것이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 남자들 또한 못 믿을 남자이다. 그러므로 돌다리도 두드리며 걷는 삶을 살아야 믿는 도끼 발등시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돈 관계는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가면 받지 못하는 것에 해당하는 사주이다. 이러한 사주상의 이유는 이 무토는 신금을 생하고 이 신금은 해수를 생하며 해수는 묘목 남편을 생조해서 내 돈이 모두 남편에게 가고 배신을 당하는 격이다. 대체로 신약 명식의 기토가 무토를 만나면 많은 도움을 받는 삶이어야 하지만 이때 조건이 있게 된다. 이 무토가 어떠한 지지를 깔고 왔는가를 살펴라. 그래서 무인, 무호, 무술로 왔을 때는 신약사주에 이 무토가 하지만 신약사주에서 무진이나 무신, 무자로 오게 되면 도움이 안 되는 무토이다. 이 사주 역시 무신으로 왔기 때문에 탈인탈지하는 무토 겁재로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사주를 통변하고 알기 위해서는 이 육친을 알아야 되고 육친법을 알아야 된다. 이 육친법을 모르고 억부로 보는 사주는 50%도 정확성이 없다 그래요. 한 40%의 정확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어찌되었건 일지 해중 간목이 남편이지만 투출하지 않았고 해묘합을 함으로 묘목 편관이 남편이다. 묘목은 정화를 생하고 정화는 기토를 생하는 구조로 일견 아름다워 보이는
그러한 사주이다. 그러나 당주는 해중 간목에 명합되어 있으나 신중 경금이 해중 간목을 반대하고 묘중 을목에 암합이 되어 애정사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가 하면 일지의 해수에서 임수가 투출했지만 무토의 육신이 신금에서 투출된 임수이므로 자기 재물이라고 우기며 겁탈의 감으로 내가 가진 돈을 빼앗기는 것이 된다. 그러나 순한 사주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순수함으로 큰 풍파 없이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사주이기는 하지만 갑진대운부터 예상치 못한 풍파가 발생하는데, 이 간목은 해중에서 추출된 간목이, 그러니까 내 일지에서 있는 인연의 간목을 만나는 것이 되는데, 그리고 이 진토는 이 기토의 홍염살이다. 이 홍염살이 신자진 수국을 이루고 재난 풍파, 여기서는 망하고 깨지고 잘못될 인생을 만드는 갑진이다. 그래서 내 전생의 인연이라고 믿었던 이 간목으로 인해서 이 사람한테 모든 재산 밀어주고 신자진 수국을 이루면서 망해버린다 그래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망해버린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미오, 사진, 묘인, 그래서 모든 대운이 기운인 것처럼 하지만 을사대운은 해사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사신 합수해서 재물만 만들어낸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이 갑진대운은 믿었던 사람한테 모두 배신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 개수, 개묘대운에는 무토가 개수를 압거해 나가고, 이 개수가 왔는데 다시 또 한번 해묘합을 하면서 풍파를 만들어내고, 이민대운 역시 정임 한목이 돼버리고 해인합이 되어서 딱 붙어버렸다. 이러한 상태가 대운의 흐름을 알아야만 이 사주를 진실하게 통변을 하게 된다 그래요. 을사대운의 을목대운은 결혼하는 운기이며 사화에는 기운이기는 하지만 사신학과 형파살을 만들고 해사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을목 남자를 만나고 합을 한다. 그런데 합중 보응충을 하는 운이다. 이런 운은 부부 불화가 되어 심하면 이별수에도 해당한다 그래요. 그래서 을목대운에 결혼하고 사화대운의 부부 풍파가 해사충에 의해서 발생을 하며 이 갑대운의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진토대운의 모조리 망하는 이러한 상태이다. 특히 진의 원진, 그러니까 갑진대운에는 각기합의 진토 홍염살이 동하는 운으로 당주에게 애정사가 발생하는 운기이다. 특히 진의 원진 홍염살이 발동이 되어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남편궁에 문제가 된다. 이 진토는 홍염살이 재물창고인데 이런 운계에 엉덩이가 들썩거리며 돈을 벌겠다고 욕심이 강렬해져서 돈 벌러 나가게 되는데, 돈을 벌러 나가게 된 곳이 목욕탕이었다. 이때부터 당주의 바람기가 발동하게 되어서, 이것은 암합정관 간목이 있는데 갑진대운에 갑기 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나타나는데, 바람나는 것은 정기진 순서이다. 이 사주의 문제는 무토 겁재이고 인수 오화가 산 너머에 있으므로 인수의 조력이 미약하다. 그러므로 보기에는 귀부인격 같아도 외하 내빈의 사주이다. 그리고 재혼한 후에 해수 재물은 해묘합으로 남편궁에 모두 가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돈 밀어주고 그 남자는 사업 실패하며, 개묘대운에 재혼한 남편은 사업 실패로 손을 흔들고 여기에서 헤어지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두 번을 이 사람은 헤어진 것이 된다. 어느 사주든지 합이 되어 기신이 되는 것은 길하지만
귀신이 되는 것은 불길한 것인데, 특히 일지 합의된 관살이 귀신이 되거나 식상이 귀신이 되면 부부 이별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 사주의 무토는 최고의 귀신으로 해 중에서 투출한 임수 재물이므로 분명히 내 돈이 어야 하는데, 신 중에서 투출된 임수라 하며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겁탈해가는 오빠이고, 그리고 이 무토는 동료들을 상징한다 그래요. 또한 어머니를 상징하는 오화는 오중정과 심중 임수가 합의되어 어머니와 오빠가 당주를 주워온 자식 취급을 하는데, 아버지 임수 역시 기임 탁수가 되기 때문에 미워하는 형제이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빠 무신의 육신인 신중경금이 시주 정묘를 만나 묘중을목과 합을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모든 정과 유산을 무토가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꼭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무토는 오빠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 기토가 만나는 남자이기도 하고, 이 세상 속에서 만나는 동료들이다, 친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딱히 오빠 하나로 국한되었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친구, 형제, 동료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큰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재물이 해묘합에 의해서 관성으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인데, 그러므로 어느 사주나 겁재는 겁탈에 목적을 가진 자가 아닌지 세심한 감명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요. 자, 오늘 공부가 본인들에게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